크레이터는 주로 소행성 충돌로 인해 만들어지며 이는 땅에 매우 큰 구멍을 남깁니다.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생각해보면 이것은 고대 생명체들이 겪었던 과거의 악몽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전 세계의 12개 크레이터를 살펴보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것만으로도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2번 핑갈루이트 분화구, 캐나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캐나다 퀘벡 북부의 광활한 툰드라 한가운데에 완벽한 원형 구멍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곳이 바로 핑갈루이트 분화구입니다. 이 분화구는 운석 충돌로 인해 지구에 남겨진 상처를 우주가 직접 새긴 듯한 아주 아름다운 예시입니다. 약 140만 년 전 이곳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충돌의 힘이 엄청나서 거의 3.5km에 달하는 넓이의 구멍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은 매우 외진 곳에 위치해 있고 기후도 매우 추워서 오랜 세월 동안 거의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분화구의 원래 형태가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솟아오른 가장자리부터 폭발로 생긴 잔해들까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앙에는 호수가 있는데 바로 핑갈루이트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북아메리카 전체에서 가장 맑은 담수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들어오거나 나가는 강이 없습니다. 이 호수의 물은 오직 비와 녹은 눈에서만 비롯됩니다. 깊이는 거의 267m에 달하고 투명도는 115피트가 넘을 정도로 맑습니다. 핑구알루이치라는 단어는 이누이트어에서 유래했으며 그 뜻은 땅이 솟아오르는 곳입니다. 정말로 이곳은 주변 땅보다 약 160m나 높이 솟아 있습니다. 1950년대 과학자들은 이 분화구가 화산이 아니라 운석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강한 충격의 흔적이 남아있는 암석들이 발견된 것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2007년에 이곳은 퀘벡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이누이트 공동체와 함께 공동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 외에도 이 지역의 또 다른 자산은 호수 바닥에 쌓인 퇴적물입니다. 이것은 마치 타임캡슐처럼 지난 수천 년 동안 북극의 기후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화구처럼 조용하고 고요해 보여도 핑거루이트는 우주적 폭력에 얼어붙은 순간이며 하늘에서 날아온 충돌의 흔적이 보존된 곳입니다. 11번째는 인도의 로너 분화구입니다. 인도에는 오랫동안 신비롭게 여겨진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는 독특한 색깔을 띠고 있고 짠맛이 나며 자연의 성벽처럼 둥글게 둘러싸인 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하라슈트라 주에 위치한 로너 분화구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평범한 호수가 아닙니다. 우주에서 온 강력한 충돌의 결과로 생겨난 곳입니다. 약 57만 년 전 이곳에 고속 운석이 떨어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운석은 데칸트랩스라고 불리는 용암암석으로 이루어진 지역에 충돌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화산 지형 중 하나입니다. 충돌의 결과로 지름 1.8km, 깊이 약 492pt의 분화구가 생겼습니다. 강력한 충돌로 인해 특이한 운석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운석들은 매우 강한 압력과 열을 겪은 지역에서만 발견됩니다. 이곳이 실제로 충돌 지점이라는 증거입니다. 현지인들은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너의 기원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한 것은 1823년 영국 장교 제2 알렉산더가 이를 기록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지질학자들은 위성 영상, 지상 레이더, 그리고 퇴적물 샘플링을 이용해 이곳을 조사해왔습니다. 현재 예전 분화구는 알칼리성과 염분이 높은 호수인 로너 호수로 채워져 있으며 이 호수는 고유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학적 조성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적응해서 살아가는 미생물과 동물들이 있습니다. 2020년 호수의 색이 초록색에서 분홍색으로 변하면서 이곳은 갑자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것은 과도한 염분과 미생물의 번식 때문일 수 있다고 합니다. 드문 현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과학 외에도 로너 분화구 주변에는 깊은 역사도 있습니다. 이곳 주변에는 많은 고대 힌두교 사원이 있으며 일부는 100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이곳은 인도의 보호유산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행성의 이야기, 과학, 종교, 그리고 자연의 변화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모든 것이 하늘이 남긴 하나의 둥근 흔적 안에 담겨 있습니다. 10번 카라 크레이터, 러시아.
러시아 북부에 얼어붙은 북극 한가운데에는 오랜 세월 얼음과 시간에 덮여있던 거대한 분화구 카라 크레이터가 있습니다. 비록 두꺼운 타적물과 얼음에 부분적으로 묻혀 있지만 이곳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확인된 운석 충돌 지점 중 하나입니다. 이 분화구의 원래 지름은 약 65에서 120km로 추정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의 메트로 마닐라 전체만큼 넓지만 원형이고 땅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충돌을 일으킨 사건은 공룡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약 7천만 년 전, 백악기 후반에 일어난 일입니다. 충돌의 위력은 수백만 메가톤의 TNT가 폭발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 힘은 지역의 기후, 아니면 지구 전체의 기후까지도 바꿀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분화구는 1970년대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항공조사와 원격 탐사를 통해 이 근처에서 또 다른 더 작은 분화구인 카라쿨이 발견되었는데 과거 과학자들은 이것이 별개의 충돌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더 큰 카라 분화구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으며 아마도 조각난 운석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지질학자들은 표면에서 전체 형태를 거의 볼 수 없기 때문에 중력 및 자기 이상 지도를 사용하여 형태와 크기를 파악했습니다. 주막 융기, 고리 단층, 그리고 거대한 복합 분화구를 보여주는 다른 징후를 발견했고 충격 석영과 충돌로 인해 녹은 암석이 포함된 암석 샘플도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이 화산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체 폭발로 인해 만들어졌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북극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접근이 제한적입니다. 대부분 여름철에만 탐험대가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성 지질학자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구 충돌의 역사에 대해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카라 크레이터는 행성에서 가장 큰 상처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덮일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새겨진 이 이야기만큼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9번째, 마니쿠아간 분화구, 캐나다. 캐나다 퀘벡의 중심부에는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되고 가장 큰 크레이터 중 하나인 마니쿠아간 크레이터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것은 거대한 물의 고리처럼 보이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우주에서 온 폭력적인 과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크레이터의 원래 지름은 약 100km로 추정되었지만 침식으로 인해 현저는 보이는 가장자리가 43마일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2억 1,400만 년 전 트라이아스기 후기에 형성되었으며 그 시기는 최초의 공룡들이 서서히 번성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지구에 충돌한 것은 지름이 거의 5km에 달하는 소행성이나 해성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크고 빨라서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고 실제로 지구의 지각에 매우 깊은 구덩이를 파냈습니다. 분화구의 중앙 부분은 충돌의 반동으로 인해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1960년대에 수력발전용 댐이 세워진 후 만들어진 원형의 마니쿠아간 저수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한 분화구가 아니라 퀘벡의 광범위한 재생에너지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분화구는 복합 분화구로 분류되며 이는 고리분지와 중심 융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조는 화성이나 달 같은 다른 행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대량 멸종 사건과 연결되어 있거나 전 지구적 사건의 일부라는 과학적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클러스터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단지 고립된 사건일 뿐입니다. 규모는 크지만 전 지구적 멸종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과학적 중요성 외에도 마니쿠아간 저수지는 캐나다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지질학적 특징이 여전히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다른 행성의 분화구 연구 모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접근하기도 쉽습니다. 도로, 배 또는 비행기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여전히 조용하고 주변에 거의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과학을 위해서나 하늘이 어떻게 지구의 모습을 바꿨는지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완벽한 장소입니다. 8번째, 칙슐루브 크레이터, 멕시코. 멕시코 유카탄 반도 아래에는 우주가 우리 행성에 남긴 가장 중요한 상처 중 하나인 칙슐루브 크레이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공룡이 지구에서 사라진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6,600만 년이 넘는 시간 전에 지름이 10에서 15마대 킬로미터에 달하는 소행성이나 해성이
이곳에 충돌했습니다. 충돌의 힘은 엄청나서 지름이 거의 180km에 달하는 분화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년에 걸친 침식과 토양 퇴적으로 인해 지금은 표면에서 분화구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하에는 여전히 충돌로 생긴 완벽한 원형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1980년 두 과학자인 루이스와 월터 알바레즈는 전 세계적으로 이리듐 함량이 높은 얇은 토양층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리듐은 주로 소행성에서 발견되는 희귀 원소입니다. 그리고 이 층은 지금은 캐그 경계로 알려져 있으며 중력 지도, 자기 데이터, 그리고 심층 시추를 통해 수십 년 동안 직출부 충돌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카탄 아래에 거대한 충돌 분화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 채취한 코어 샘플에는 충격 석영, 용융암, 그리고 고에너지 충돌의 다른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크술루브는 피크링 분화구라고 불리며 충격의 힘으로 인해 중앙의 암석고리가 솟아오른 대형 분화구의 한 종류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물체가 행성에 어떻게 충돌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기후와 생명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할 수 있는 드문 기회입니다. 오늘날 치크술루브는 땅속에 숨겨져 있지만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질학, 행성과학, 생물학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늘에서 온 충돌로 인해 한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고 끝났는지 배우고 싶어 합니다. 7번째는 브리드포트 분화구, 남아프리카. 만약 전 세계 충돌 분화구의 왕이 있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남아프리카의 브리드포트 분화구입니다. 이곳은 지구 전체에서 확인된 가장 큰 충돌 구조입니다. 원래 지름이 약 250에서 300km로 추정됩니다. 치크술루브 분화구의 거의 2배 크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구조는 20억 년도 더 전인 고온생대에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가장 오래된 분화구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 충돌한 소행성은 지름이 최소 10km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충돌의 강력한 힘으로 표면의 암석들이 사라지고 지각 아래까지 뚫고 들어가 다중 고리 분지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달이나 화성의 분화구와 비슷하지만 지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브레데포르트 돔으로 분화구의 중앙 부분이며 현재 땅 위에서 뚜렷이 보이고 수백만 년 된 암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화강암과 그린스톤 벨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암석들은 30억 년이 넘는 나이를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노출된 가장 오래된 암석들 중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분화구 근처에 위치한 위트워터스란드 분지가 있는데 이곳에는 남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금 매장량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금이 이미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충돌 사건이 그 지역의 광석 축적과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위성 영상, 모델링, 현장 조사를 이용해 분화구의 원래 모습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물체가 지구에 어떻게 충돌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구 자체의 전체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6번 고세스 블러프, 타노랄라,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중앙의 건조하고 외진 지역 한가운데 독특한 원형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땅에서 솟아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세스 블러프로 서부 아렌테 원주민들은 타누랄라라고도 부릅니다. 현재 이 원형 구조물은 지름이 5km에 달하며 평지에서 약 180m 높이로 솟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질학자들에 따르면 예전에는 이것이 더 넓었다고 합니다. 침식이 바깥 부분을 깎아내기 전 원래 크기는 거의 22km에 달했습니다. 이곳을 만든 충돌은 약 1억 1042만 년 전 초기 백악기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충돌한 것은 약 1km 크기의 소행성이나 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로 인해 중앙융기라고 불리는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이는 분화구 중앙에 원형으로 솟아오른 부분으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과학자들은 이것이 충돌 분화구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그때부터 이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분화구 구조 중 하나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파쇄 원뿔과 충격 석영이 발견되었는데 이 둘은 모두 운석 충돌의 명확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과학을 넘어서 이곳에는 원주민 문화에서 타노랄라에 대한 깊은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들의 드림타임 이야기에서는 하늘에서 춤을 추던 천상의 여성 집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아기를 바구니에 넣었는데 그 바구니가 땅에 떨어지면서 둥근 산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곳은 그들에게 신성한 장소입니다. 현재 타누랄라는 보존 보호구역 안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전망대와 해설 표지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원주민 전통 수호자들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에 제한이 있습니다. 고세스 블러프는 극심한 충돌로 형성된 지형도 역사, 문화,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주가 어떻게 우리 지구의 모습을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시입니다. 다섯 번째는 클리어워터 호수 분화구, 캐나다 퀘벡 북부에는 두 개의 커다란 호수가 있는데 마치 거울처럼 맑고 완벽한 원형을 이루고 있어서 사람이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호수들의 아름다움은 자연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로 우주에서 온 충돌 때문이죠. 이곳은 클리어워터 레이크스로 두 개의 별개이지만 서로 붙어있는 충돌 분화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클리어워터 이스트 호수와 클리어워터 웨스트 호수입니다. 처음 보면 두 호수가 동시에 생성된 것 같지만 과학적으로 두 호수의 생성 시기는 약 2억 년 차이가 있습니다. 클리어워터 웨스트 호수가 더 오래되고 더 큽니다. 지름이 거의 22마일에 달하며 2억 9천만 년 이상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반면에 클리어워터 이스트 호수는 지름이 16마일이고 약 4억 6천만 년에서 4억 7천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처음에는 두 개의 분화구가 쌍성 소행성 충돌로 인해 생겼다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이는 두 개의 소행성이 서로 붙어 있다가 동시에 지구에 충돌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을 통해 두 분화구가 실제로는 서로 다른 시기에 형성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클리어워터 웨스트에서는 복합 분화구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중앙 융기가 있고 고리 구조와 원형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클리어워터 이스트는 침식이 더 심하게 진행되어 지금은 더 얕아졌습니다. 두 분화구 모두 캐나다 순상지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곳은 고대의 단단한 선캄브리아기 암석 지역입니다. 충돌의 엄청난 열과 압력 때문에 이 암석들은 녹고 갈라졌으며 이는 시추 코어 샘플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비록 그 지역에 접근하기 어렵지만 행성 지질학자들은 특히 20세기 중반부터 오랫동안 이곳을 연구해 왔습니다. 나사에서도 이곳을 이용해 다른 행성의 분화구 형성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 외에도 이곳은 크리족과 다른 원주민 집단이 물려받은 땅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호수들은 신선한 물의 원천이자 물고기와 동물들의 서식지입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존 노력이 시행되고 있지만 말이죠. 그리고 위성 사진을 보면 완벽한 원형의 호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에는 섬도 있어서 마치 자연의 눈이 항상 자신이 태어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울프크리크 분화구. 호주 서호주의 그레이트 샌디 사막 한가운데에는 신비로운 원이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숟가락으로 파낸 것 같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독특한 풍경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분화구 중 하나입니다. 이곳이 바로 울프크리크 분화구이며 원주민들은 이곳을 칸디말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분화구는 지름이 875m이고 깊이는 거의 60m에 달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분화구는 약 30만 년 전에 지름 15m의 철 운석이 떨어지면서 형성되었습니다. 충돌은 약 2메가톤의 TNT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했으며 이는 지구에 구멍을 내고 운석 자체를 녹일 만큼 강력했습니다. 이 지역 원주민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불에 대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전해왔습니다. 우지개뱀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의 드림타임 설화에서 강력한 존재로 분화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땅을 뚫고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비록 과학자들이 1947년에 공식적으로 이곳을 발견했지만 이곳은 오랫동안 원주민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분화구 안과 그 주변에서는 니켈 함량이 높은 금속, 철 조각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운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건조한 기후와 외진 위치 때문에 분화구는 침식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융기된 테두리와 방사형 분출물이 남아있어 지질학 연구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이제 이곳은 울프크리크 운석 분화구 국립공원의 일부가 되어 가까이에서 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트레일과 전망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원주민에게 신성하다는 점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분화구는 가장자리를 직접 걸을 수 있는 드문 곳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지구의 모습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3번, 포피가이 분화구, 러시아. 추운 시베리아의 넓고 거의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거대한 분화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포피가이 분화구는 단순히 땅에 난 큰 구멍이 아닙니다. 이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분화구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상상도 못할 것, 다이아몬드 때문입니다. 이 분화구의 지름은 107km에 달하며 약 3,500만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지름이 58km에 달하는 소행성이 충돌한 후에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충돌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그래파이트가 풍부한 암석지대에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엄청난 열과 압력으로 인해 그 암석들이 다이아몬드로 변한 것이죠. 그래, 네가 들은 게 맞아. 포피가이 분화구는 말 그대로 충돌 다이아몬드의 광상이야. 작은 다이아몬드들로 보통 0.5mm에서 2mm 크기이고 결함이 있지만 진짜 다이아몬드. 어떤 경우에는 더 큰 것들도 발견돼. 소련 과학자들이 1970년대에 이 다이아몬드가 충돌로 생겼다는 걸 확인했어. 소련 시절에 이 지역에 산업적 관심이 있었지만 너무 외진 곳이가 완전히 개발되지는 않았어. 북극해에서 불과 300km 정도 떨어져 있어. 분화구에서는 복합 충돌 구조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볼 수 있어. 중앙융기, 다중고리 분지, 브레치아, 그리고 용융암 퇴적물이 있어. 지질학자들에게 이곳은 극심한 고압 지질학이 펼쳐진 책과 같아. 이 충돌로 인한 전 지구적 멸종의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충돌이 대규모 산불, 기후변화, 그리고 지역 전체에 혼란을 일으켰다고 믿고 있어. 이제 전문가들이 다시 이곳을 찾는 이유는 단지 다이아몬드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충돌이 지구의 구조와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야. 포피가이는 우주에서 온 폭력의 거대한 흔적이자 파괴 속에서 어떻게 금, 혹은 이 경우에는 다이아몬드가 탄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독특한 풍경이야. 2번, 메테오 분화구, 베링거 분화구, 애리조나. 미국 애리조나 사막 한가운데 윈슬로우라는 마을 근처에 강력한 폭발이 남긴 것처럼 보이는 단순한 구덩이가 있어. 하지만 지금은 메테오 분화구 또는 베링거 분화구로 알려진 이 분화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운석 충돌 지점 중 하나야. 이 목록에 있는 다른 것들에 비해 작지만 매우 인상적이야. 이 분화구는 지름이 1.2km이고 깊이는 170m이며 가장자리는 평지에서 45m까지 솟아있어. 이 분화구를 만든 것은 지름 50m의 니켈철 운석으로 5만 년이 넘는 시간 전에 지구에 떨어졌어. 충돌의 위력은 TNT 1000만 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한 것으로 추정돼. 이건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거의 600배나 더 강력한 거야. 이 운석은 시속 26,000에서 45,000마일의 속도로 충돌했어. 그 결과 수백만 톤의 암석이 문자 그대로 산산조각나고 연기로 변했지. 이 분화구는 20세기 초 광산 기술자였던 다니엘 베링거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어. 그는 이 분화구가 화산이 아니라 운석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처음 주장한 사람이야. 그는 평원 아래에서 거대한 철덩어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 발굴 작업을 했어. 비록 그가 찾고 있던 운석 핵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과학적으로 그의 추측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어. 분화구 주변에는 캐니언 디아블로 운석이라고 불리는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이 금속 파편들은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었어. 이 중 일부는 현재 그 현장에 있는 방문자 센터에 전시되어 있어. 현재 운석 분화구는 여전히 베링어 가족이 소유하고 있으며 베링어 크레이터 컴퍼니에서 관리하고 있어. 이곳은 이제 국가 천연 명승지로 지정되었어. 그리고 이곳은 관광객, 학생, 과학자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야. 행성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연구한 분화구이기도 해. 그리고 여전히 고속 충돌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로 남아있어. 작지만 강력한 존재로 하늘의 힘이 얼마나 거칠고 놀라운지 상기시켜주는 곳이야. 1번, 자만신 충돌구, 카자흐스탄. 그리고 이제 1위입니다. 카자흐스탄의 자만신 충돌구입니다. 이것은 가장 크지는 않지만 가장 젊고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지역의 기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분화구 중 하나입니다. 카자흐스탄 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만신 충돌구는 지름이 14km이고 약 90만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수백 미터 너비의 암석형 소행성이 이곳에 충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충돌로 인해
다중고리 구조와 중앙 융기가 있는 복합 충돌구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충돌구는 지질학적 세부 사항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에게 중요합니다. 뚜렷한 테두리, 온전한 지층, 그리고 충격 석영, 충돌 유리, 텍타이트와 같은 충돌 관련 광물들이 있습니다. 충돌로 인해 녹아 흩어진 깨진 암석 조각들입니다. 이들은 이 지역에서 에르기지티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만의 독특한 것입니다. 그리고 충돌의 에너지와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충돌이 전 지구적 멸종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지와 화학물질을 대기 중에 방출함으로써 아마도 이 충돌은 전체 지역의 기후를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기온 하락, 즉 지역적 기후 교란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충돌구는 땅에서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지역은 거의 평평하고 이미 퇴적물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위성 영상과 원격 탐사를 이용하면 그 형태와 영향이 여전히 뚜렷하게 보입니다. 지질학적 특징이 아직 뚜렷하고 비교적 최근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질학자들과 행성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곳은 중간 크기의 소행성 충돌이 기후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기에 완벽한 실험실입니다. 자만신 분화구는 충돌이 반드시 엄청나게 커야만 깊고 오랜 영향을 지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